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식사 후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바쁘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직후 바로 누워 쉬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혈류가 집중되는데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위산 역류나 폐로의 흡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흡입된 내용물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도 생깁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작은 폐렴도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하는 목욕은 오히려 위에 집중되어야 할 혈류가 피부로 분산되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혈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순간적인 혈압 변화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 뇌졸중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식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화기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격한 움직임은 혈류를 근육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식사 후 30분 동안은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식사 후에는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아 있으면 위의 압력을 줄여주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도 복부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빨리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위를 급격히 팽창시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늦게 마시는 것도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효소의 활동을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의 감정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위액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는 평화롭고 기분 좋은 대화는 몸에 큰 이로움을 줍니다. 작은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며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습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단순한 식사 후 휴식이 건강한 습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단지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간에 혈액의 흐름, 내장의 움직임, 신경계의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면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또 다른 식후 습관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현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체내 에너지가 급격히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잠깐 눈을 붙이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깊게 잠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의자나 소파에서 꾸부정한 자세로 숙면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식사 직후보다는 적어도 1시간이 지난 후 짧게 누워서 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약 복용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효가 가장 잘 발휘되는 시간대를 고려해 복용해야 하는데 식사 직후 또는 직전에 복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약에 따라 식전이나 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약 지침을 숙지하고 자신의 식사 시간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복용 시간을 어기거나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계절 변화에 따른 식후 행동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바로 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화기관의 혈류를 갑자기 수축시키고 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몸이 식기 전에 갑작스럽게 찬 바람에 노출되면 복통이나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식사 후 바로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몸이 긴장하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몸이 완전히 안정된 후에 외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장시간 화면을 들여다보는 자세는 거북목을 유발하고 위장의 압력을 높여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를 각성시켜 소화기관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식후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고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보는 정도의 가벼운 자극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화에 더 유익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식사 직후의 청소 활동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하면 복부 내 장기의 움직임에 무리가 생기고 노년층의 경우 관절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식사 후 정리는 천천히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식사 후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에 앉은 채로 몸을 구부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여 쉬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등과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발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인 채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등받이가 너무 깊은 의자보다는 허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의자가 도움이 되며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면 위장 장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한번 자리 잡고 나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후 30분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이 들수록 몸의 반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걷는 습관은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꾸준히 권장하는 대표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단순한 산책이라 하더라도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느리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식사 후 짧은 걷기가 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걷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식후 최소한 30분이 지난 후가 적절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장의 소화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가벼운 움직임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걷기는 경쾌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주변의 공기와 풍경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걸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불편 중 하나가 속 더부룩함입니다. 이는 대부분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식후 행동에서 비롯되며 특히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한 경우에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식사 후 바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부 주변의 부드러운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위장 활동을 도와 소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노곤해지는 몸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 커피나 진한 녹차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러한 음료를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료가 더 적합합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 조합 또한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식사 직후 바로 먹는 습관이 좋은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되기보다는 장으로 곧장 넘어가야 흡수가 잘 되는데 식사 직후 위에 머무르면서 발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후 한참 지난 시간에 간식처럼 먹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더 나아가 식사 후에는 정신적인 안정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거나 급하게 정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소화 기능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심호흡이나 명상에 가까운 상태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이 몸에도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좋은 기회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 식사 후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균형이 맞춰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의 안정은 곧 건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편안함은 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식사 후 대화는 단지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인 안정에도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아가 식사 후에는 체온의 변화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실내가 너무 더워서 찬물 샤워를 하거나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기구에 가까이 붙어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급격한 체온 변화는 자율신 경계에 혼란을 주고 위장 활동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점막이 민감한 상태일 때는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 채 체온 변화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처럼 식사 후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시간이 쌓이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뒤 어떻게 보내느냐는 그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로 몸을 배려하는 식후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 습관 중에는 무심코 반복하게 되는 잘못된 자세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많은 이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이지만 혈류의 흐름을 방해해 하체 부종이나 혈압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이 자세를 유지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요통이나 자골신경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자세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후 흡연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식후 흡연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가 활발히 작동하는 시점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과 각종 독성 물질이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수축 작용으로 인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소화불량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식사 후만큼은 최소 1시간 이상 흡연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의외로 주의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식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곤 하지만 사실 이는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입안의 산성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치아의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찰이 가해져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산성도가 안정된 후에 양치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간혹 식사 후 단 것을 먹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저트로 달콤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상에서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당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설탕이 들어간 간식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간단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 후에 재빨리 일을 처리하려는 성격 역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에도 바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장의 기능을 억제하고 소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결국 전체적인 신체 리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위장 질환이 있거나 평소에 속이 더부룩한 경우에는 식사 후 자세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위장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배꼽 아래 복부를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배를 누르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몰입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자극적인 뉴스 등을 보면서 식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율신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심지어 위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식사 후에는 자극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밝은 풍경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식사 후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여러 시스템이 조율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피로가 더해질 수도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반복되면
몇 개월 후에는 건강 상태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매일의 소홀함이 쌓여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의 작은 습관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식사 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식사 후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위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어 소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분한 정리 시간입니다. 식후에는 정신적인 긴장보다는 조용한 활동이 권장되는데 이때 간단한 집안 정리나 식탁 정돈을 무리 없는 선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반복해서 굽히는 등의 동작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간단한 손동작 위주로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활동은 정신을 맑게 하면서도 위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므로 추천할 만합니다. 식사 후 계절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식사 후 갑자기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면 위장과 혈관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화 불량뿐 아니라 혈압의 급변을 유도해 어지럼증이나 심한 경우 실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차가운 공기를 갑작스럽게 마시거나 바람을 맞는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식사 후 체온 유지와 외부 노출을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식사 후 짧은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 감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이는 곧 위장 기능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식사 후 30분은 몸의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허리띠나 복부를 조이는 옷은 위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는 복부가 자연스럽게 팽창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나치게 몸을 압박하는 옷은 혈액순환과 장운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는 복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옷차림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 단체 모임이나 대화 중 과도한 감정 소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 바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율신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위 속의 음식물이 오래 남게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소화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반복될 경우 만성 소화 불량이나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는 대화를 나누더라도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식사 후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 각 기관들이 새롭게 정돈되는 중요한 주기입니다. 이 시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하루의 리듬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음식을 다시 먹거나 간식을 자주 찾는 습관은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양의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과자를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시는 경우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체내 인슐린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이 더 잘 축적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무언가를 입에 넣는 습관이 생겼다면 식사 자체의 질이나 만족감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식사 후 감정적인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 식후 갑작스럽게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심리적인 위축뿐 아니라 위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감정 조절은 단기적으로는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식습관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짧은 산책이나 반려식물에 물을 주는 일처럼 간단한 일상을 통해 감정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식사 후 바로 앉은 채로 장시간 머무르는 습관은 등과 목,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식후 소파에 앉거나 바닥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지만 이때 등과 허리가 무너지면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목이나 어깨로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등을 받쳐주는 의자에 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릎의 각도도 직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으로는 손목 돌리기, 발끝 들어 올리기, 고개 천천히 돌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기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며 졸음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 하루 전체의 피로도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배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경우 단순히 위장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식사 방식과 식후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 말을 많이 하면서 먹는 습관, 물을 너무 자주 마시는 습관 등은 모두 위장 내 공기 유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복부 팽만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음악을 들으며 몸을 천천히 흔드는 것도 몸과 마음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 심박이 안정되고 위장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잠시 따라 부르는 것도 식사 후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음악은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극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리 환경은 소화 능력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식사 후 시각 자극입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거나 눈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활동은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위장 기능과는 별개로 피로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식후 시간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주거나 밝은 창가에서 멍하니 외부를 바라보는 정도의 시각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신의 밸런스를 조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식사 후라는 단순한 시간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장의 움직임, 호흡의 깊이, 자세, 감정 상태, 자극의 종류, 온도의 변화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루 전체 건강을 조율하는 기초가 되고 나이 들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30분이야말로 건강을 쌓아가는 진짜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소화 기능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에서는 한 끼 식사 이후의 행동이 곧 건강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되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일어나는 잦은 트림이나 속쓰림, 더부룩함은 많은 경우 단순한 소화 장애로 여겨지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식후 자세와 행동입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바른 자세, 무리 없는 움직임, 적절한 수분 섭취, 자극 없는 시각과 청각 환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위장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후 관리는 단지 위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며 정신적인 안정도 따르게 됩니다. 몸속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작은 습관 하나도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조용히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한지, 속이 편안한지, 기분이 어떤지 등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을 점검하는 지표가 되며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방향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식사 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대개 삶의 리듬도 안정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식사 후에 늘 조급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의 다른 시간에도 긴장감이나 불안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면 건강은 물론 마음가짐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을 더 이상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내 몸을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자극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편안함을 느끼면 나머지 하루도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모두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식사 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보내보세요. 앉는 자세를 바꾸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될수록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큰 수술이나 약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오늘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식사 후 30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선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의 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